우리가 이제 샤논의 정리 부분입니다. 이 샤논의 정리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류 없는 통신의 이론적인 최대 전송 용량이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오류 없는 통신을 위한 거죠. 그래서 대역폭이 나오고요. 자, 대역폭. 그 다음에 SMB죠. 자, SMB는 이것은 수점에서 수치예요. dB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dB가 조졌다라고 얘기한다면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수치로 바꿔가지고 여기다 적용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부분 꼭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공식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잡음 전력이 있어야 돼요. 잡음이 존재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샤논의 정리를 갖다가 적용시킬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내가 이걸 통해서 샤논의 정리를 갖다가 적용했어요. 그런데 이 단위가 뭐가 나오냐면 BPS예요. BPS.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위는 BPS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1메가 BPS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1메가 BPS 이하로 전송해야 되지 1메가 BPS 이상으로 전송하면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전송 용량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갖다가 우리는 로그가 이중 로그가 들어있기 때문에 대수적 비례다라는 표현을 갖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수적 비례를 갖는다. 그래서 최대 성능의 지표의 차이점을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잡음 전력이 주어졌을 때 대역폭과 잡음 전력을 이용해서 내가 최대 전력 전송을 갖다가 최대 전송 용량을 갖다가 구하는 거다라는 것. 그래서 단위는 BPS다. 비트 per second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다가 BPS다. 이렇게 같이 해서 쓰게 됩니다. 또는 BPS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샤논의 정리에서 여러분들 꼭 알아두실 것은 반드시 잡음이 존재할 때만 적용할 수 있는 거다. 잡음이 존재하지 않으면 샤논의 정리를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최대 전송, 에러가 없을 최대 전송 용량을 나타나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좀. 이 부분은 반드시 이론적인 값입니다. 이론적 한계값이다. 자, 이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실제적인 것은 최대값보다는 반드시 작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최대 성능의 지표다라는 그런 표현을 갖다 쓰고 있죠. 그래서 이론적인 한계값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잡음 전력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겠느냐 이렇게 방법을 얘기하죠.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첫 번째, C를 갖다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제일 좋은 방법은 잡음을 낮추자. 자, 두 번째는 내가 대역폭을 넓혀도 되고요. 아니면 순서대로 신호 전력을 좀 높이자. 세 번째, 대역폭을 갖다가 키우자. 아니면 SMB를 갖다가 키우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 C를 갖다가 용량을 갖다가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잡음을 낮춘다. 신호 전력을 갖다가 크게 한다. 아니면 SMB를 자체를 갖다가 크게 한다. 자, 이 부분이 더 우선이겠죠. 대역폭을 갖다가 우리는 넓힌다. 자, 그렇게 되면 용량을 갖다가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밑에 것처럼 이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잡음이 없는 채널이라는 가정을 했을 때 이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PCM에서 샘플링 주파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나이키스트 공식에 의하면 나이키스트 공식은 샘플링 주파수 중에서 가장 낮은 주파수를 갖다가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샘플링 주파수는 보통 이렇게 하죠. 2배, 신호 대역폭의 2배 FM보다 크거나 같을 때. 결국은 나이키스트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퀄이라는 부분이죠. 즉 FS가 2배 FM일 때 이때의 주파수를 우리는 나이키스트 주파수다. 같이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키스트 주파수를 갖다가 나타날 때는 바로 최소 주파수를 갖다가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 얘기하게 되면 우리 최소 주파수라는 개념이 나와서 대역폭이 곧 2배 FM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B를 갖다가 채널 대역폭을 한다면
가장 그때의 최대값을 갖다 얘기하게 된다면 2배의 tn을 대역폭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이진이라고 하는 이 형태를 갖다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m진이다라고 한다면 그때 채널 용량은 더 커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잡음이 없을 때 나이키스트 공식을 이용 2배 FM, 자, 그 다음에 진수 적용.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채널 용량을 갖다가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샤논의 정리 부분하고요, 나이키스트 공식하고 두 개 혼동 많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잡음이 존재할 때, 이때는 잡음이 없을 때 구하는 공식이다. 그때 B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신호에 대한 최대 값이다. 그래서 2배 FM을 갖다가 의미한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역폭은 이제 샤논의 정리를 갖다가 적용할 때 최대 전송량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옳지 않는 것은 이런 형태로서 문제가 나섰던 거. 그 다음에 채널 용량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SMB가 31일 때 이론적인 채널 용량 구하는 것. 자, SMB가 63일 때 오리 없이 전할 수 있는 최대 용량. 샤논의 정리 그대로 적용한 거죠. 오리 없이 전송. 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돼요. 필요하지 않는 것은 용량을 증가시키는데 필요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까 대역폭을 갖다 증가시키고 신호 전력 증가시키고 자본 전력 증가시키고 SMB 증가시키고 그렇게 되면 증가하는 것 부분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샤논의 정리는 거의 뭐 필수적인 그런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량에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이제 정보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얘기하게 되느냐면 확률이 작으면 작을수록 정보는 크다. 어떤 만약에 미지의 사건이 있었어요. 희박한 사건이 터졌으면 신문에 그냥 메인을 갖다가 차지하겠죠. 즉 확률이 작으면 작을수록 메인이다. 정보량은 많아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표현할 때 여기는 이진노고입니다. 이진노고인데요. 확률분의 1루소 우리가 이제 계산하게 된다라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밑이 대수 밑은 정보량이 사용되고 단위를 갖다가 결정한다. 그럼 이걸 갖다가 무엇으로 우리가 적용하겠느냐? 만약 이진을 적용한다면 비트가 될 것이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일단은 정보량은 확률의 대수에 반비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률의 대수에 반비례한다. 즉 대수비례죠. 정보량과 확률과는 서로 대수비례 관계를 갖다가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밑을 갖다가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각각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 만약에 자연노 대수를 갖다가 적용했다라고 한다면 넷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자, 10을 갖다가 적용했다면 하틀리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또는 데시트라고도 얘기하게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이진노에서는 비트 또는 디지트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비트로 보통 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이진노를 갖다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진수다라고 한다면 확률은 하나 0과 1은 2분의 1씩이다라고 한다면 2분의 1 적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같이 표현할 수 있죠.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자, 이 부분 이쪽에다 써볼까요? 로그 아까 P분지 1이다.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로그 P의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의 로그의 P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이제 이준록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로그의 2분의 1이다. 2분의 1에 관련된 부분은 이준록으로 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1비트다. 라는 얘기를 바로 할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정보량을 나타낼 때는 바로 앞에 있는 공식처럼 이와 같이 이진로그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제가 방금 썼던 것이 이런 얘기 했었어요. 마이너스 로그 2의 PI. 자, 이걸 딱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로그 2의 2분의 1. 자, 이 부분은 마이너스 로그의 2의 마이너스 1승. 따라서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로그 2의 2. 따라서 1.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1비트구나. 그래서 정보량의 단위는 밑을 이루갔을 때는 대비트 단위가 비트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그런 얘기를 앞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알아줄 것은 가끔 잘 튀어나오는 그런 문제죠. 평균 정보량은 어떻게 되느냐.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 n으로 나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으로 나눈 거다. 자, 전체 확률 값을 우리가 n으로 나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확률을 갖다 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확률분의 1을 이 부분이 바로 정보량이잖아요. 이 부분이 정보량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올 확률에 대해 곱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0부터 n-1까지 적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트 퍼 심볼로서 우리가 이제 표현하게 되는 이 부분이 바로 평균 정보량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조금 어려운 형태로서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